안녕하세요. 출입국 규정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미국하고 괌 출입국 규정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국 필요한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엄연히 사증하고 동일한 입국 서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증도 잘 준비해오고 격리 면제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 백신 접종 여부 이런 거 준비 잘 해서 가져오시는 것 같고 특히 대한민국 국정은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격리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검역은 은근히 소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엄밀히 검역은 입국 서류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코로나 시국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 입국에 있어서는 검역 서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격리는 입국하고 나서 판단될 문제고요. 검역은 입국을 위해서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리기는 했지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검역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음성 확인서와 확진 서류인데 확진 서류는 제약 대상이 있습니다. 즉 대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 오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2일 이내 PCR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PCR은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엄밀히는 유전자 증폭 검사에 기반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RT-PCR, 램프, TMA, SDA, NEA, NEO, NAAT 다 허용됩니다. 하지만 PCR이 가장 흔한 방식이기 때문에 PCR 검사가 제일 어, 뭐 이렇게 찜찜함이 없겠죠. 그냥 PCR 검사를 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보편화되어 있고 제일 접근성도 좋습니다. 출발 전 2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18일이죠. 5월 16일 00시 01분 이후부터 검사한 서류면은 다 됩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면 됩니다. 5월 28일 23시 50분 비행기라고 하더라도 이때 이후에 검사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요거로 따지면 한 72시간 가까이 되지만은 그래도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기준 2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23일 입국부터는 1일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 안티젠 검사를 해오셔도 인정이 됩니다. 안티젠은 흔히 AG나 RAT로도 표현이 됩니다. 5월 23일 입국부터입니다. 그리고 음성 확인서 확인 기준은 출발 전 1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5월 22일 날 출발을 해서 5월 23일 날 도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신속 항원 검사는 5월 21일부터 검사한 서류면 다 인정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5월 23일 입국부터 허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5월 22일 날 출발을 해서 한 뭐 저녁 비행기를 타고 5월 23일 날 도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5월 21일부터 검사한 음성 확인서면 다 인정이 됩니다. 도착 기준이 아니에요. 출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독자 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음성 확인서 내에 셀프 수업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했다. 그렇지만은 뭐 supervised by 뭐 medical instructor, 뭐 doctor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또 괜찮습니다. 감독자가 관리 감독하에 스스로 하는 경우는 또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5월 23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허용을 하면서 지금 보건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키트 실물을 가져오시는 승객들이 있을까 봐입니다. 엄연히 키트 실물은 인정이 안 되고요.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negative라든가 not detected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확인서 말고 내가 양성이 나왔다, 확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확진 서류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상만 허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적인데 여기는 국내외 확진 인정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장기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확진 시에만 인정되고요. 이 대상들은 대한민국 발급 격리 통지서, 그리고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내는 격리 통보 문자만 인정이 됩니다. 즉, 공신력 있는 서류만 가지고 와야 이 사람들을 입국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대한민국 국적이다라고 하면은 국내외 확진 이력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즉, 다시 해외에서 확진이 됐어도 인정이 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하고 다르죠. 어떤 서류면 되느냐? PCR 양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가 허용됐기 때문에 PCR 양성 확인서도 인정이 되고요. 똑같이 5월 23일 입국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확인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신력이 있는 대한민국 발급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격리 통보 문자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단서라든가 각국의 격리 통보 서류 다 인정되지만은 반드시 그 안에는 PCR 확진 설명이 필요합니다. PCR로 검사했고 확진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PCR은 대명사라 그랬죠. 정확히는 유전자 증폭 검사 NAAT 기법이면 다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5월 23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 확진도 인정됩니다. 이런 서류들이 인정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확진일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일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예시에 5월 23일 출발했을 때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그리고 40일 이내면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 쓰시면 되세요. 여러분의 출발일을 기준 연월일에다가 작성을 하시고 그 밑에다가 D-40, D-10을 검색하면은 예시와 나와 있는 날짜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내, 그러면 4월 13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확진 표현이 있습니다. positive겠죠. detected. 그래서 엄밀히 PCR 음성 확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사 일자, 확진 일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뭐 발급 일자. 이거는 보통 확진 일자는 report date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날짜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네이버 디데이 계산기를 반드시 계산해 주세요. 본인의 출발일 기준 연월일을 쓰고 D-10, D-40을 검색하시면 매우 수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검사 서류 기타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예외 대상에 동반 일행이 코로나 검사 서류를 소지할 경우 만 6세 미만입니다. 그냥 단독일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만 6세 미만, 6세 포함 아닙니다. 그리고 입국일 기준 5세 364일 이하여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동반 일행이 코로나 검사 서류를 가져왔을 경우에 면제가 되고 여전히 격리 면제서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장례식이고요. 그리고 공무 출장 목적 이거는 이제 그 각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인데 격리 면제서 소지자는 급한 목적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수 기재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성 확인서, 양성 확인서 다 있어야 됩니다. 확진 서류. 어디에? 검사 결과에.
그래서 성명, 생년월일, 이거는 여권번호하고 뭐 주민등록번호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 뭐 PCR 있고 5월 13일부터는 안티젠도 있겠죠. 그리고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 결과가 뭐 날짜도 써 있겠죠. 리포트 데이트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확진 서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발급 일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관, 어디서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영어권 아닌 국가들에서 검사할 경우에는 영어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검사 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입니다. 다시, 검사 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 그러니까 주로 영문이겠죠. 이게 뭐냐? PCR, 안티젠, 뭐 램프, 이런 것들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가 제3국어들에도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 환승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환승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A, B, 대한민국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5월 18일 날 입국을 했어요. 5월 17일 날 B국가 출발을 했고 5월 16일 날 A국가를 출발했어요. 즉 다시 5월 16일 날 A 출발해서 B로 갔었고 하루가 넘어갔는데 B 국가에서 5월 17일 날 또 출발을 해서 대한민국에 5월 18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B 국가를 입국했을 경우, B 국가를 입국한 경우, 아직까지는 PCR 2일 전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면은 B 국가를 입국한 경우 B 국가 기준이기 때문에 5월 15일 날 이후로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야 된다는 거고요. B 국가에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저기 B 국가 환승구역에 계속 있었다, 공항 내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A 국가 기준 검사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 이후부터 검사한 건이면 됩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어, 출발 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 확인서라도 인정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국에서 A 국가를 갔다가 한국을 왔어요. 근데 5월 18일 날 한국에 입국을 했고, 그리고 5월 17일 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5월 17일 날 A 국가로 향했었어요. 그럼 뭐야? A 국가를 가기 위해 5월 16일 날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볼일을 보고 5월 17일 날 또 출발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내가 5월 15일 날 한국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을 받았어요. 이거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정돼요. 5월 17일 날 출발했잖아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5월 17일 날 출발을 할 때 한국에서 5월 15일 날 검사, 날짜상, 그러니까 명목상 날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15일 날 검사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음성이면은 다 인정이 돼요. 왜냐? 2일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 국가는 상관없음. 반드시 A 국가나 B 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환승해서 오시는 분들 많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 코로나 서류가 잘못된 거나 없을 경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되거나죠, 돼. 예.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자의 경우 조치사항, 항공기 탑승 제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못 탔다. 내가 PCR을 잘못 가져와서 못 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근거로 여러분들은 항공사는 여러분들을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문제되냐면 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괌에서는 PCR 검사가 무료래요. 그래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아서 오타가 그렇게 많대요. 오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탑승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오타는 원래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워낙 중요한 서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사증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증에 오타가 있으면 원래 입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상관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져왔을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그래도 이제 잘못 가져왔을 때도 항공사가 뭐 휴먼 에러나 뭐 실수로 탑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또 받게 되고, 여기 시설 사용료 12만 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격리 면제 대상이더라 하더라도 이 12만 원이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져왔을 경우에.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음성 확인서 그리고 확진 서류 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못 가져오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즉,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이 FAQ가 사실상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공지사항을 검색해도 이 FAQ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정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이트 내에서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이 FAQ가 있는데, 요거까지 잘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번 영상에 이 FAQ를 좀 넣어봤고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들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혹시 놓친 부분 있으면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검체 채취 방법은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직전 시간에 일본 출입국 규정 얘기하면서 검체 채취 방법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발급일자 없어도 된다. 뭐 그냥 이걸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더 세부적인 거는 특별히 없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네, 댓글 남겨주시고 요거는 그 외국인 등록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확진 서류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 출입국 규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